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문바를 했습니다. 네, 우리 홍익표 수석, 정책위 수석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등장했지만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주권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 통합, 적폐 청산, 민생 회복 등 3대 과제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파격적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개혁의 물꼬를 트고 문재인 케어와 공정과세, 부동산 정책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정책 시리즈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속도 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의 손발로서라며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리는 중요한 전기 역시 마련해왔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했던 것은 무엇보다 소통과 탈권위로 상징되어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이는 지난 불통정권의 권위주의에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힐링하며 분열된 대한민국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엮는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이어서 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도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하늘같이 여기는 진정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0%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는 야당의 목리와 무책임한 발목잡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비방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원하며 아예 고사를 지내는 꼴입니다. 특히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은 서민 호주머니도 털겠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부의 각종 개혁 조치들을 좌파 포퓰리즘, 터주기 복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판 막발 대잔치를 보는 듯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등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했던 작태는 서민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 인사, 조직을 2달 넘게 틀어막으며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혼란스러운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개혁에 초석을 놓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 표출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질적 성과들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0일간 다져진 성과를 바탕으로 8월 국회와 정기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흔들림 없이 민생 살리기와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국회 제1야당의 한반도 전술핵 당론 채택은 참으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주한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명색의 제1야당이 정부 정책 기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신중한 고려 없이 아무 것이나 끌어다 대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주장입니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 핵 보유국이 될 텐데 그런 북한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 핵 보유국이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정도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지금의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안보 불안만 가중시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보겠다고 한반도
안보를 가지고 도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살충제 달걀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며 농가의 시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당국은 농가, 유통, 가공식품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의 성분이 검출된 달걀은 기준치 이하라도 전량 회수, 전량 폐기 방침을 세워놓고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전수조사의 완료, 안정적인 수급 관리 등을 목표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의 긴급 안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적 종합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시한 만큼 정부 여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달걀이 하루빨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 문제는 이미 예고된 사태로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려로 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사용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함을 지적하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왔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4대약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무의로 그친 것은 식품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AI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방역 체계 무능과 붕괴와 무능한 위기 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 방치에 책임이 있는 당시 집권 여당은 적반하장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방역, 식품안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증제도, 관리감독 체계 등 제도적 검토와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대표께서 막달 시리즈라고 했는데 막말 시리즈. 자유한국당판 막말 대잔치. 막달도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정부였지만 우리 정부 10년간의 국정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또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국민 안정, 민생 복지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아무 각본 없이 언론과 기자 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0일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노동준등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을 적극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 현실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로 깁니다. 2008년부터 9년 연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약 4개월 정도를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간 실질 임금은 우리나라가 약 32,000달러, 독일이 약 46,000달러로 독일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우리나라가 15.7달러로 34달러인 독일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8월 국회에서 주간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처리하겠습니다. 한정의 정조위원장님의 화려한 기자 그리고 정부와 협력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선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큰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정부는 어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포함해 이 계란이 재료가 된 가공식품 전량을 수거 폐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건 당정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오늘까지 신속하게 마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줬던 불투명했던 정부의 내실행정 또 이런 건 최소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먹거리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생산, 제조, 유통,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세월호는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난 가을을 사죄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책임을 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정부, 그런 정권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만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에는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까지 인상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내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택 투기 근절은 앞으로 5년간 변치 않은 기조가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의 투기 장려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실손보험료까지 부담하면서도 정작 의료비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의 이중고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만한 국민 지지를 받으며 과단성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해 칭찬은커녕 약재점 분운하며 상투적 비판들을 하고 있는 분들과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국민 정서가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쟁의 대상으로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내는 이런 변함없는 지지가 합격점을 받은 게 아니고 무엇이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하면 아까 3당 국민정서에 위반하는 무조건 비판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특정 과제를 위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우선 사시사철 자연의 시간표가 있듯이 국회도 예측 가능한 스케줄에 따라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14일과 15일 연이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회와 또 9월 1일부터의 정기회 대략적인 일정이 잠정 합의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추가적인 세부 일정을 확정 짓고 또 그동안 미뤄놓은 과제들을 논의해서 예측 가능한 의사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지난 6월 8일 임기가 종료돼서 그 공백이 200일이 다 되어가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30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헌지 소장 임명 동의안 투표 참여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이름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헌법기관의 수장을 최장기 공백기로 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역사 앞에 실수 없는 5점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유기시를 갖고 반드시 임명동의안 처리를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7월 21일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합의했던 물관리 인원화 관련 위원회 구성이나 또 외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제 결과물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10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하고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본격 나서야 합니다. 여야가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조금씩 공동분모가 있거나 또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야 산적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과 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MBC판 블랙리스트 대표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지난 2월 구역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후보자 면접 자리에서 노조원을 자녀 인력, 유유 인력이라고 지칭하며 노골적으로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즉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기자들을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이해로 방출 필요와 같은 인격 살인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만 했는지 그 전모가 밝혀진 겁니다. 이어진 사장 후보자들의 답변은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시행하는 완장찬 행동대장이 되겠다는 통성서약과 같았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도대체 언제부터 살벌한 뒷골목이 되어버렸습니까? 2012년 파업 이후 부당해고 징계가 71건에 이르고 유배지로 쫓겨난 기자와 PD가 91명에 이르는 MBC는 현대판 군함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고 본업에서 내쫓은 당사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무자비한 재개발 과정으로 비유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조폭이고 원주민입니까? 빼앗긴 들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저널리즘을 위해 유배까지 감수한 언론인들입니다. MBC 기자 PD 200여 명이 제작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지방 MBC 16곳의 기자들도 기사 송고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간부들의 보직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KBS의 보도본부 기자들도 어젯밤 총회를 열어서 제작 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두 곳 모두가 방송 파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한 언론장악방지법 논의에 야당은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거취를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 고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공개 발언 분도 없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언론 문제에 대해서,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박홍근 수석 부대표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공범자들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갔는데 최승호 전 PD가 만든 영화입니다. 이제는 PD가 아니라 감독으로 좀 바꾸신 것 같은데,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어제 시사회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전국에 상영을 들어갔습니다. 일반 상영이 들어간 것이죠. 영화 공범자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한 10여 년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방송을 위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그 싸움 과정에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을 제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어제 볼 수 있었고, 또 방송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의 누구누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빛과 그림자를 다 안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자유지수가 2006년 31위에서 2016년 70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조차도, 왕조시대조차도 이런 간언, 왕에게 언론을 얘기하는 기능만은 보장하고 털었던 게 왕조시대의 그 원칙이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장충기 실장, 삼성 실장에 대한 문자, 언론인들이 보낸 문자는 어느 신문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도하지 않고 방송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공범자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어제 한겨레 신문에,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 사진 한 장 나온 거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정치권의 논쟁은 하십니다. 이게 논쟁거리입니까? 저는 해당 언론사의 방송사 대표들이 최소한 사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충기 실장 관련돼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언론계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정도를 봐서 조사해서. 언론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없이 도대체 언론이 정치권과 기업 그 경쟁을 어떻게, 그리고 사회인들을 어떻게 감시 감독하겠습니까? 공영방송의 현실이 대단히 비참합니다. 양치대처, 배신남매, 이게 사실력을 떠나서 여기에 논란거리가 되는 MBC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할 생각 없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공범자가 아니라, 그리고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공영방송,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제자리 잡는데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입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것이 저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우리 언론들이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계 발언 있으시면 나도 한반도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운전대론, 운전석에를 앉았는데 왜 운행을 하지 않느냐 일각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봤더니 시동이 잘 안 걸리죠. 기름은 떨어졌고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방치된 차입니다. 타이어도 펑크나 있습니다. 폐타이어도 교체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그리고 기름도 채워 넣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8월 8일로 경축사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북미 간의 말 전쟁으로 보조되어 가던 한반도의 긴장,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발언한 이후 어제 미국은 북한의 현명한 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쭉 고조되어 가던 긴장이 점차 수습되어 가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면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